요즘 들어서 그 트로트 음악의 인기가 되살아나면서 그 옛 스타들이 또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 나훈아 가수도 그 중에 하나인데, 물론 나훈아 가수는 다른 뭐 여타 가수들하고 좀 달리 트로트계에 특히 본인이 작곡 작사하고 부르는 그런 정말 창조자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싱어 송라이터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부르기만 하는 가수들하고는 분명히 그 분류가 달라져야 하는데, 어쨌든 내가 뭐 나훈아 얘기나 트로트 얘기를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고, 그 나훈아가 이번에 다시 이렇게 안테나에, 레이더에 뜨길래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그 김지미하고 한때 결혼 생활 했잖아요. 그 두 분이, 나훈아 김지미. 그 김지미 자기가 그 젊으면 김지미 배우를 모를 확률이 높은데, 내 시대와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그 김지미가 한국의 거의 최고였지. 최은희랑 같이. 그래서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김지미다, 뭐 그런 말이 그 통설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배우로서. 음악계의 뭐 여왕인 그런 식이죠. 근데 그분이 물론 그 배우 생활은 다 은퇴를 하고 나이가 많이 드신 뒤에 뒤늦게 나훈아하고 만나서 같이 사셨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어. 몇 년이었어. 근데 나는 원래 연예 쪽은 관심이 없어서 신문을 보다가도 연예 섹션은 그냥 넘어가고 마는 사람이라서 잘 모르는데, 근데 나 같은 사람에도 그때 한 가지 뉴스가 들려온 게, 그분 둘이 사실 때 그때 김지미 선배지, 나훈아에게는 뭐 여러 이유로. 근데 나이나 뭐 그 연예계의 그런 경력이나 위치나 이런 걸로.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나훈아가 하고 김지미가 살던 동안에 나훈아에게 김지미 선배가 배우자면서 그 서예를 그 제의해서, 그래서 가수 나훈아가 서예를 배운다는 그 아주 짤막한 기사를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또 다시 미안해, 우리 옛날 세대 얘기를 해서, 불란서의 샹송이라고 그 아주 인기를 받는 그 불란서의 트로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 정말. 그 불란서의 샹송 가수 중에 에디스 피아프라는 그 여자 가수가 있는데, 키도 가만하고 그냥 젓갈처럼 바짝 마르고. 그런데 그분이 그 김지미 배우와 나훈아 비슷하게 자기보다 한참 그 아래인 그 이브 몽탕 이름 들어봤을 거야 아마. 자기도 불란서의 그야말로 종합 엔터테이너지, 토탈 엔터테이너. 내가 우연한 기회에 그분이 생전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한참 전에 LA에 있는 그 노천 야외극장 그릭 시어터라는 데서 우연하게 그분의 공연을 가서 봤는데, 뭐 그분도 체구가 작달마고 이러신데 그 풍기는 거, 몸짓, 그 손짓, 표정, 노래, 그분이 노래 가수면서 배우면서 뭐 그렇게 여러 방면에서 다 춤도 잘 추고. 그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바캉스를 그렇게 좋아한대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그래서 그 여름에 파리 같은 데 가면 길거리가 그냥 텅 빈답니다. 근데 나도 갔는데 그게 8월이 아니었나? 길거리가 텅 빈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바캉스를 좋아하는 프랑스 사람들의 여자들에게 바캉스를 어느 누구든 남자와 같이 가게 가능하다면 누구와 가고 싶은가 했을 때 그 넘버원 첫 번째 선택이 이브 몽탕이었어. 그러니까 정말 국민 가수, 국민 배우 같은 국민 연인이었지. 그 이브 몽탕이 출신이 좀 그 무슨 강원도 그 감자바위 같은 시기라서 좀 촌티가 많았는데, 처음에 파리에 왔을 때 그때 에디트 피아프는 이미 그 최고의 명성, 그 콧대 높은 그 프랑스 문학의 샹송의 최고 스타였단 말이에요. 국제적으로 한국에서도 많이 들었어. 제목이 뭔가 인생의 길, 뭐 하여간 그런 거 있었는데, 자기도 찾아봐도 돼. 에디스 피아프, EDITH PIAF, 에디스 피아프. 프랑스 발음은 이게 아니겠지 물론. 근데
그 에디스 피아프가 좀 촌티나는 이브 몽땅을 세련화시킨 거지. 거기에 크게 공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브 몽땅도 나중에는 정말 얘기했듯이 바캉스 최고의 그 선호 남자가 됐고, 그 매너나 그 세련미나 뭐 아주 최고야. 그게 에디스 피아프라는 그 선배격의 여자를 알게 됨으로써 그렇게 탈피, 껍질을 벗고 멋있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에디스 피아프는 그렇게 단신에 그렇게 삐쩍 마른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렇게 최고의 경지에 올랐냐? 에디스 피아프는 이게 또 정말 그런 거 있잖아. Truth is stranger than fiction. 책으로 써놓으면 이건 너무 억지 같다. 진실이 도리어 픽션보다 non-fiction이 픽션보다 훨씬 더 정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게 미안해 마리아 잠깐. 이 에디스 피아프는 엄마가 에디스 피아프를 낳자마자 그냥 버리고 집을 나가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니까 에디스 피아프의 아버지는 또 뭐 유랑극단의 멤버였고 뭐 이런데, 엄마도 가수도 하고 서커스단에 이제 공연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버리고 나가. 그래서 아버지가 그 제1차 대전 세계 1차 대전 그 나가기 전인데 잠시 외할머니 집에 맡기기도 해요. 그랬다가 이제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는 그 진짜 엄마 생모에게 데려다 줘.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서로 연락처는 서로 주고받았나 보죠, 엄마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에디스 피아프를 생엄마한테 데려다 주는데, 그때 생엄마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 사창가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층이 two floors, 두 층에 방이 7개짜리였다네. 그리고 그 여자들이 비싼 사창가가 아니고 아주 싼 사창가, 아주 작은 소규모의 사창가였대요. 근데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아버지는 전쟁 가는 거야. 에디스 피아프는 어릴 때 이제 사창가에서 큰 거예요. 그리고 3살에서 7살까지 그 4년 동안은 그 장님이 되는 눈병이 와가지고 앞을 못 봤답니다. 케라타이러스라는 병이래. 그런데 그게 또 어떻게 기적같이 그 중에 엄마 밑에서 일하는 그 여자 하나가 주동이 돼서 돈을 모아가지고 무슨 어느 성자가 출연했다는 데로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기적같이 정말 다시 앞을 보게 됐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크다가 전쟁에서 아버지가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거리를 배회하는 유랑악단에 이제 같이 돌아다니게 되고, 거기서 이제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를 시작한 거지. 출신이 이렇게나 미천한데, 야, 그 재능과 본인의 어떤 그런 거 운명도 있었겠지만, 다시 얘기지만 콧대 높은 그 최고 문화의 그 자만심의 프랑스, 거기서 그 최고의 샹송 음악계의 그 가장 큰 별이 된다는 게, 근데 그 이브 몽탕 그 남자 쪽에서 그렇게 또 최고가 된 그 사람이 에디스 피아프를 만남으로 해서 자기도 그 세련되게, 결국은 남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 김지미 배우 그 전성기 때를 잠시 얘기하자면, 그때 그 남편이 최무룡이라고 또 남자 쪽에서 굉장히 그 인정받는 배우였는데, 근데 뭐 경제적인 문제였나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이혼했다가 나중에 뭐 진짜 이혼이 됐나. 그 지금 최민수 인기 탤런트가 최무룡의 아들 아니야. 이미 자기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김지미가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였다 그랬듯이 미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또 그렇게 삶이 좀 그렇잖아. 결혼을 8번 했었나? 근데 그 중에 2번을 같은 남자하고 했잖아. 리처드 버튼. 이 사람이 또 남자 쪽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그 아주 지적으로 그 깊은 성격 배우, 캐릭터 액터. 그래가지고 2 사람이 그 멕시코에서 촬영한 무슨 영화, 내가 제목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영화에서 그래서 나중에 그 동네 땅을 잔뜩 샀어요. 그 2 배우 커플이. 파워 커플이었지 그때.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뭐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줬고 그들에게. 그 휴양지로 개발돼서. 그것도 장소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지금. 그 영화에서 처음 둘이 주인공으로 만나가지고 그냥 다이브인, 그냥 급속으로 사랑에 빠져서 영화를 찍는 동안에 그 둘의 러브 씬이 그렇게 리얼했다며 그렇게 크게 알려져 있어.
실제로 이불 속에서 뭐 실제로 사랑행위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 처음에 살다가 처음 남편도 아니었어요.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리처드 버튼은. 그런데 처음에 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거 뭐 다 알려진 가십이에요. 베벌리 힐즈에 있는 유명한 식당이 뭐 몇 개 있어. 지금은 뭐 거의 없어졌을 거야. 브라운 더비였는지 그 어디에서 둘이 같이 식사를 하다가 리처드 버튼 남편이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는 없어진 거야.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 혼자 밥 먹다가 화장실 간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웨이터를 시켜서 남자 화장실 가보겠더니 아무 데도 없는 거야. 주차장에도 없고. 나중에 이제 결국 밝혀진 사실은 그 식당에서 어떤 딴 테이블에 있는 뭐 17살인지 18살 소녀와 이렇게 눈이 맞아서 소위. 그래가지고 뒷문으로 주장남 놓은 거라고. 부인이 세계 최고의 엘리자베스 테일러인데. 그런 거 아니야. 결혼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가도 그냥 순전히 내 추측으로는 그 6, 7명의 다른 남자랑 뭐 미국 연방 상원의원도 있었어요. 워너라는. 그래서 한때는 대통령 부인이 될 것 같은 기미가 보이기도 한 적이 있었지. 그것 때문에 결혼했는지도 모르고 미안. 그런데 다시 그럼 왜 이혼했던 남자 리처드 버튼과 다시 만났느냐. 이 리처드 버튼이 또 이게 멋진 사람 아니야. 이 광부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또. 그런데 어쨌든 본인의 그냥 피나는 노력과 이런 걸로 나중에는 최고의 그 셰익스피어 배우로까지 인정받는. 그 셰익스피어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영화만 하는 게 아니라 연극도 그렇게. 연극으로 원래 유명했어요. 영화계로 발탁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지적인 그 폭과 깊이 같은 게 다른 남자들을 아무리 티나 터너의 노래 그런 거 있잖아. You are the best. 베스트를 맛본 사람은 그게 사람이건 어떤 경험이건 뭐든지 베스트를 맛본 사람은 그 다음에 less than best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머세디스 벤츠 광고가 있잖아. It's the best or nothing 뭐 그거든가. 근데 왜 머세디스가 꼭 베스트라는 거 그건 자기네들의 주장이고 뭐 베스트 중에 하나긴 한데.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누구랑 만났다가 헤어졌어.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세계 속에 남기고 그 사람이 들어있다가 이제 갔으니까 텅 비어버린 뒤에 남기고 간 그 공간의 크기. 그거를 앞으로 올 상대가 그만큼을 채우거나 그거보다 더 크지 않다면, 그거보다 작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예전의 만족도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 항상 허기지고 항상 모자란 거야. 지금 내가 여기 올린 사진, 흑백 사진, 여기 여자 표정 좀 봐. 좀 그런 것 같지 않아? 차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 top it, top, 꼭대기라는 top, top. 그 다음에 it, 이것, 뭐 이런 거 아니야. top it. top it. 동사예요. 둘이 같이 쓰여지는 용도가. 그러니까 이거야. 어느 사람이 내가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 내가 마지막으로 쓴 소설, 내가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 그것보다 그 다음 게 더 나아야지.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아야 하듯이.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그걸 누르고 위로 올라간다. 그게 탑잇이야. 탑잇.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마지막 창조물을 내놓고 더 이상 내놓지 못할 때 사람들이 왜 새로운 게 안 나와? 그러면 I can't top it. 거기서 it는 뭐야? My last one. 내 지난번 거를 top it. 그거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거든. I can't top it. 자기를 떠나간 이가 남긴 공간을 다음에 오는 이들이 그만큼을 채우지 못하거나 그거보다 크기는커녕 그만큼도 채우지 못하다면 우리에겐 좀 불행인 거지. 이건 내가 한 수십 년 전에 어디서 읽은 그런 만화인 것 같아. 모르지 뭐. 이제 다 까먹었으니까. 원천은 뭐든지 간에 자. 아주 참 깊은 거야. 짧지만. 어느 남자가 여자하고 막 사랑 행위를 하는데 아무래도 체감이 이 여자가 지금 나랑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관계하는 중에 머리로는 지금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꼭. 그래서 이 남자가, 이게 미국식 조크야.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한테 물어봐. 당신 지금 나랑 이러고 있으면서 머릿속으로는 당신이 맨날 좋아하는 그 배우 로버트 레드포드랑 하고 있는 거를 상상하고 있지 지금? 하고 찔렀어,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아주 덤덤한 표정으로 남자를 쳐다보면서 오케이, 그럼 내가 가서 로버트 레드포드랑 관계하면서 머리로는 당신을 생각해 주랴? 남자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글, 항상 좋아하는 글 중에 그 법정의 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 딱 두 줄이야. 진정한 만남에는 영혼의 진동이 있다. 이 같은 영혼의 떨림, 진동이 없다면 그런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감일 뿐이다. 참 좋아하는 글귀인데, 요즘에 우리 관계들이 그 영혼을 떨리게, 서로의 영혼이 떨리는 그런 관계들이 많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자꾸 사람을 안 만나게 되는 거야. 적어도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절실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좀 맹탕이잖아. 그런데 영혼의 떨림까지는 커녕 그건 좀 너무 야무진 욕심. 요즘에는 둘이 앉아서도 서로 셀폰 치고 이러고 있잖아. 이건 커넥트가 안 되는 거야. 커넥트가 안 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커넥트가 안 되면. 깊은 차원에까지 커넥트가 안 되면. 그러니까 요즘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다 좀 얕은 관계일 수 있고, 뭐 동상이몽, 둘이 같이 육체적으로는 같이 앉아 있는데 딴 생각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멋진 말도 있잖아. 권태란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같이 있어서 항상 보니까, 항상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생겨나는 그 부작용이 권태. 그게 아니고, 권태란 둘이 몸은 같이 있지만 생각이 서로 다른, 마음이 서로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게 권태라는 거지. 우리가 영혼의 교감이 가능한 사이라면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을수록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 떨어져 있을 때도 또한 문제없이 교감할 수 있을 테고. 이건 내가 조금 창피한 내 얘기인데, 내가 예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어수선하고 어지럽게 살 때, 좀 방탕하고 그럴 때, 내가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와 함께 이 포르노를 보고 앉아있거나 포르노를 보면서 또 우리도 또 행위를 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내가 그 포르노 속의 여배우가, 야, 정말 어떻게 포르노 영화인데도 얼굴까지 뭐 몸매 죽이는 거야. 그래서 야, 쟤 죽이지 않냐?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이 없어. 그래서 야, 쟤 안 죽여? 그랬더니 그때 무슨 말을 했든가 안 했든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결론은 뭔가 하면 나는 그 포르노 속에 여자를 보고 감탄하고 있는데 내 여자친구는 남자를 보고 감탄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 이렇게 보는 대상이 틀려. 한계를 놓고 볼 때도. 내가 우리 이 외로운 세상에 가장 귀중한 우리의 관계를 비하하거나 천박하게 뭐 이렇게 채색하려고 뭐 이런 말을 떠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때, 이런 거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관계가 다시 처음부터, 첫 벽돌부터 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그런 자세로 그렇게 의식이 넓어지고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만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간곡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 자신에게 또 물론. 고마워. 잘 있어.